여러분 안녕하세요. 카톡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이 대화와 사진 동영상 전송이죠. 보통 카톡에서 사진을 전송만 하시는데 카카오톡 사진 전송에는 많은 기능들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카카오톡 사진 전송의 유용하고 다양한 기능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사진 전송을 하실 때 대화창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신 다음 여기서 앨범에 들어가서 사진을 전송하시죠. 자,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진들이 일렬로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때 아래쪽에 있는 전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체 사진을 한꺼번에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 기본적으로 사진 묶어 보내기에 체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꺼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사진을 체크를 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각각 따로따로 전송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사진 묶어 보내기를 이용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하나의 말풍선에 사진이 전부 묶여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받는 상대편은 계속 사진이 한 장씩 따로 오게 되면 카톡 이런 식으로 계속 오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 쓰이죠. 그래서 여러 장의 사진을 보내실 때는 꼭 이렇게 묶어서 보내주도록 하세요. 한 장씩 따로 보낼 때와 묶어 보낼 때의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따로 보내게 되면 1, 2, 3 번호가 붙게 되고요. 위쪽에 사진 전송 표시가 나오죠. 자, 지금 여기서 필요 없으면 X를 눌러서 다시 닫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전송을 하시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한 장 전송될 때마다 카톡 따로 알림음이 나오게 되니까 상대편이 굉장히 신경 쓰이죠. 자, 이때 묶어서 보내게 되면 하나의 말풍선으로 묶여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세 장의 사진을 묶어서 보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전송 누릅니다. 자, 어때요? 카톡 소리가 한 번만 나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묶여서 사진이 전송됩니다. 그러면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묶여서 온 사진을 각각 따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사진 전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누르시고요. 앨범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에 마술봉 같은 게 보이죠? 자, 지금은 딤드 돼 있죠? 사진이 한 장도 선택이 돼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라도 사진이 선택이 되게 되면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체 버튼을 누르신 다음 여기서 원하는 사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버튼 눌러주시면 사진 편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진 편집으로 들어가시면 갤러리에서 편집하지 않고 카카오톡의 사진 전송 기능에서 편집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막상 보내려고 보니까 사진이 너무 큽니다. 자, 사진 사이즈를 좀 조절을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죠? 갤러리에 가서 사진 잘라서 다시 오시죠. 그럴 필요 없이 여기서 간단하게 사진을 잘라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진 자르기 기능을 눌러주시게 되면 1대1, 3대4, 4대3 화면 맞춤으로 잘라줄 수 있죠. 그 다음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자유롭게 변형을 해줄 수 있습니다. 각 코너에 보면 조절 꺽쇠가 보이게 됩니다. 이걸 잡고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직접 이렇게 조절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사진을 SNS 대문 같은 곳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 쓰실 경우에는 보통 1대1 사이즈를 많이 쓰시죠. 그럴 때는 1대1 눌러주시면 사이즈를 1대1로 바꿔줄 수 있고요. 안쪽에 터치해서 움직이시면 구역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대4 하게 되면 보통 이것은 일반 DSLR, 미러리스 카메라들로 찍으면 4대3, 3대4로 찍히게 되죠. 그런 용도로 이용을 하실 때는 이 사이즈를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화면 맞춤 하시게 되면 내 스마트폰 크기와 동일한 사이즈로 맞춰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원하는 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1대1로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확정을 하실 경우에는 여기 있는 체크 표시만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약간 움직여 볼까요? 자, 그 다음 체크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전송 버튼 누르면 바로 전송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회전도 되죠? 회전 누르시면 90도, 180도, 270도 원래대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제일 좌측에 보시면 필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원본, 부드럽게, 깨끗한, 그 겨울, 따스한 여러 가지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으셨을 때 흑백이 좀 더 분위기가 나는 그런 사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흑백으로 잡아주시면
좀 더 멋지게 찍어줄 수가 있겠죠. 자, 흑백은 뭐 이런 식으로 흑백으로 찍어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이런 식으로도 찍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은 요즘 예전 방식 레트로가 굉장히 또 유행이죠. 그런 사진 만들 때는 여기 있는 빛바랜 또는 옐로우 이런 것들로 선택을 해주시면 예전 느낌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사진을 다른 사진으로 바꿔봤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시면 T라고 보이죠? 자, 어떤 앱이든 T라고 나오면 무조건 글씨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영상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진과 영상 관련된 앱들은 T라고 나오면 전부 글씨 쓰는 거예요. 자, T 누르게 되면 이 위에 글씨를 입력할 수가 있죠. 물론 갤러리에도 이 기능이 있지만 미리 만들어둬야 되는데 막상 전송하려고 보니까 텍스트를 넣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갤러리 가실 필요 없이 카톡에서 간단하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텍스트 입력을 했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자판을 내릴게요. 자, 입력이 됐습니다. 그 다음 확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가 들어가게 되고요. 안쪽으로 손가락을 얹은 다음 터치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져다 놓고요. 그 다음 여기 확대 축소 버튼을 이용을 해서 좀 더 키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터치한 상태에서 손을 떼지 않고 움직이면 글씨를 회전을 시킬 수도 있죠. 이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 X 누르시고요. 다시 쓰시면 되겠죠. 하단에서 체크 표시 눌러서 확정합니다. 간단하게 텍스트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스티커가 있죠. 이 스티커 버튼 누르시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스티커들 여기에 첨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첨부해 볼까요? 아래쪽에 대표 이미지들이 나오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원하는 이미지들 첨부를 하실 수 있어요. 자, 이거 해볼까요? 그 다음 들고 여기에 배치를 시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또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체크할게요. 이 글씨가 있을 경우에는 스티커 삽입을 할 때는 잠시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완료를 하게 되면 텍스트도 그대로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완성을 했죠. 자, 그 다음 우측 끝에 있는 그리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 안에 내가 원하는 그림이나 글씨를 써서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그리기 모양이 보이시죠? 이걸로 그릴 수 있고요. 지울 수도 있습니다. 하나 그려볼까요? 자, 글씨 썼죠? 필요 없으시면 여기 있는 지우개 선택을 하시고요. 지우개 사이즈 지정을 해줍니다. 지우개 크기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한 다음 내가 원하는 곳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울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지금 금방 한 거 취소하시려면 여기 있는 취소 버튼 누르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겠죠? 자, 그리고 색을 바꾸실 때는 여기 있는 화살표 버튼을 누르시면 색을 바꿔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미 쓴 것은 안 되고요. 새로 쓰는 것만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체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노란색 동그라미가 보이죠? 이것은 이런 기능들을 하나씩은 다 썼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송해 주시게 되면 이 상태로 그대로 전송이 되겠죠. 안부 문자 같은 거 보내실 때도 그냥 사진 보내시거나 또는 그냥 문자로만 보내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찍은 사진에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보내시면 정성도 느껴지고 상대편도 굉장히 기분 좋게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사진 수정 같은 거 하시거나 텍스트 입력하거나 또는 사인을 넣으신다거나 할 때도 갤러리로 따로 가시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지 마시고요. 이 카톡 자체 기능만으로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플러스 누르고 사진으로 들어가 볼게요. 그 다음 전체 누릅니다. 그러면 사진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이 사진 우측 상단은 체크해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진을 전송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사진 안에 좌측 하단에 보시면 꺽쇠가 두 개가 보여요. 자, 이거는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이 같은 사진을 안전하게 여러 장을 찍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하나 찍고 그 다음에 또 찍고 한 두세 장을 더 찍어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잘못 나온 사진이 있고 깔끔하게 나온 사진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경우에 골라서 보내야 되는데 작아서 잘 안 보입니다. 자, 이거는 시력과 상관없이 사진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디테일을 볼 수가 없죠. 자, 그럴 때 따로 나가서 또 확대해서 보시는데 이 상태에서 좌측 하단에 있는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전체 크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터치해서 넘기시면 그 전 사진과 다음 사진 확인이 가능하죠.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돼요. 자, 이거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체크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1이라고 돼 있죠. 자, 그 다음 이 상태에서 계속 넘기면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좌측 상단에 있는 뒤로 가기 화살표를 누르셔서 다시 전체 화면으로 올 수도 있겠죠. 여기서 또 원하시는 사진이 있으시면 또 키워보세요. 그리고 여러 장의 사진 중에 마음에 드는 게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이 사진이 제일 낫다 하실 경우에 또 체크를 해주시면 2번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다시 뒤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사진 묶어 보내기 체크하신 상태에서 전송만 눌러주시면 묶여서 전송이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들로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우측 하단에 보시면 동그라미 3개의 점이 보이게 됩니다. 자, 여기를 누르시게 되면 사진과 동영상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진에는 저용량, 일반화질, 원본 3가지가 나오죠. 동영상은 일반화질, 고화질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저용량 일반화질은 아무래도 원본보다는 화질이 떨어지겠죠. 그 대신 용량은 작아지게 되겠고요. 동영상은 원본이 없어요. 동영상은 무조건 고화질이나 일반 화질로 보내게 됩니다. 고화질로 하더라도 원본 화질보다는 떨어지겠죠. 그래도 고화질이면 어느 정도 원본 화질 가까이는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화질이 조금이라도 좋게 보내기 위해서 일반이나 저용량으로 하지 않고 원본으로 보내시는 경우에는 이 사진에 내 개인 정보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이나 저용량을 주시면 내 개인 정보는 삭제가 되게 돼요. 이거는 압축을 하기 때문에 자동 삭제가 되는 거예요. 자, 원본은 다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자, 확인 일단 하고요. 자, 내 개인 정보는 뭘 말하죠? 자, 갤러리 들어가셔서 여기 있는 사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금은 갤러리 상태죠? 자, 여기서 좌측 하단 점 3개 버튼 누르시면 여기에 상세 정보라고 나와요. 상세 정보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진을 찍은 날짜와 시간, 그 다음 어디서 찍었는지, 무엇으로 찍었는지 이 내용들이 전부 기록이 돼 있죠. 이 내용들을 원본으로 전송을 했을 경우에는 다 포함해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 전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찝찝하다 하실 경우에는 압축을 해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압축이라는 것은 일반 화질이나 저용량 두 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원본으로 보내야 할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내용들이 왠지 불안합니다. 그러면 여기 우측에 있는 편집으로 들어가세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날짜를 터치하시면 날짜를 바꿀 수가 있어요. 원하시는 다른 날짜로 바꿔도 되고요. 그 다음 위치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합니다. 그 다음 위치는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에 보시면 마이너스 버튼 표시 보이시죠? 자, 이거 누르시면 위치 정보를 없앨 수 있어요. 그 다음 다시 플러스 나왔네요? 이걸 눌러서 내가 원하는 다른 위치로 바꿔줄 수 있죠. 뭐 이런 이집트나 알제리, 모로코로 줄 수도 있어요. 자, 모로코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터치했죠? 그러면 이 위치로 찍혔다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완료합니다. 그러면 지금 모로코로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저장만 해주시면 상대편에게 내 위치 정보라든지 날짜 정보를 알리지 않고도 원본 상태로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세 정보 편집은 카톡에서는 안 되고요. 갤러리에서만 가능합니다. 카톡은 압축을 해서 삭제하는 방법만 가능합니다. 자, 다시 카톡으로 돌아가 볼게요. 자, 우측 하단 점 3개 누릅니다. 자, 원본은 기록이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 일반 저용량, 이거는 압축이 된 거기 때문에 내 개인정보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은 어때요? 동영상도 전부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이 없죠. 고화질과 일반 화질이죠. 이거는 무조건 압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고화질로 보내셔도 내 개인정보가 기록이 되지 않고 삭제가 된 상태에서 전송이 되게 됩니다. 보내시기 전에 꼭 이런 것들은 확인을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카톡에서 사진 전송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카카오톡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시면
이용하실 때 훨씬 쾌적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